오늘 발제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글로벌 상품 기획을 하셨고 삼성전자 본사 디자인 전략 수석 디자이너로 근무하셨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모닛 대표이신 박도영 대표님께서 상호성의 가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영어로 적혀 있어서 죄송한 부분인데 상호성의 경제라는 부분을 제가 올해 접하게 됐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그 수장격인 마르스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우리한테 친숙한 M&M's 초콜릿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그 회장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시아 대회를 할 때 제가 우연히 참가하게 되면서 이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 아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내용을 나눴을 때 가장 좀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내용을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발제의 목적은 우리 경제적 상호성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의 목적을 한번 재정의를 해보고 이런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차별적인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경제성의 실적용 사례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론 주제는 이 상호 경제성을 통해서 내 사업장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전표는 어떤 것이 될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내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나 해서 다들 이제 선의를 갖고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남을 돕는 선택을 통해서 거꾸로 생각지 못한 그런 성공을 겪었던 그런 좀 사례 같은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사회가 갖고 있는 약간 그 냉소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그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저 우스갯소리로 가장 착한 대표가 가장 나쁜 직원보다 더 나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마음은 좀 복잡하고 어떻게 이익을 남길까,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회에서 그 마르스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저 가슴 탁 와닿더라고요. 저도 나도 좀 저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선한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냉소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킹덤 컴퍼니를 지향하는 그런 대표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냉소적인 시각을 뚫고서 또 당연히 좋은 어떤 선의를 갖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주제 말씀인데 이것을 같이 한번 좀 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네,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원전 950년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의 상호성이라고 굉장히 요즘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벌써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오래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정말 우리 회사 저희 회사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만 너무 골몰해가지고 계속 점점 더 시야가 좀 좁아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직원들 월급을 주지? 다음 달에 어떻게 버티지? 뭐 이런 생각들이죠. 사업의 목적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이제 기업의 목적은 사람과 장소와 그리고 또 우리 지구의 문제에 대한 수익성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보니까 좀 시야가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시야가 좀 좁아지는데 이 기업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 커뮤니티를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수익성 있는 답을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사례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노보노 디스크라고 뭐 다들 아시는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제약사의 이제 판도를 바꿨던 그런 제약사인데, 이 제약사가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팔았던 것이 바로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인슐린을 판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분들이 이런 기존의 목표는 그거였죠. 더 많은 인슐린을 판매하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율을 올려서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더 싸게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겠죠. 근데 이 목표를 이렇게 의미 있는 도전 목표로 바꿔봤습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케어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뇨병이 걸린 사람들한테 약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뇨병을 걸리지 않게, 그리고 당뇨병을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케어를 받을 수 있는가로 목표 자체를 바꾼 거죠. 기존 목표에 집중했다면 공장 수율을 좀 더 올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봐, 그리고 병원에 영업을 좀 세게 해서 우리 약을 도입하는 그런 병원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 쪽은 영업이 엄청 셉니다. 왜냐하면 다들 뭐 원가가 고만고만한 약을 어떻게 하면 병원에 우리 약을 팔아야 될 건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 뒤에서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주고 뭐 술도 사 먹이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그 목적, 그리고 대담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4가지 자본의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 자본, 또 그리고 금융 자본, 이 4가지 형태의 자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 설정의 기본이 되고, 또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지? 매출인가? 이익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끄럽게 예전에 성공의 정의는 저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놀러 다니고 좋은 집 사고 뭐 큰 차 타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뭐 자식들 있으면 자식들한테도 좀 물려주고 뭐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사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그 기대 수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살을 산다, 110살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30대에 은퇴하는 게 내가 성공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120살까지 사는데 30살에 은퇴한다 그러면 90년 동안 놀아야 되는데 그건 성공이 아니라 형벌인 거죠.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정의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미 있는 도전과제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몇 가지 세웠을 때 이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또 세 가지 좋은 그 기준이 있는데, 일단 그 문제가 구체적인가라는 부분을 꼭 봐야 됩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사실 해결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외부 이해 관계자한테 혜택이 제공되는가. 그러니까 비용이 떨어진다든지 그분들의 일손을 덜어준다든지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든지 하는 어떤 구체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봤을 때 이 목표가 의미 있는 도전 목표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는 이제 이 당뇨병을 이기기 위한 변화라는 좀 대담한 문제를 상정을 했고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 결과를 개선해 보자라고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제 의료 시스템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배식되는 그런 어떤 영양적이지 못한 학교의 급식 체계, 그리고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탄산음료 자판기, 그리고 너무나 그런 것들의 무지한 어떤 교육계, 지역사회, 그리고 또 이런 도시 건설자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보 노디스크가 관점을 바꾸니까 사업적인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인슐린 판매의 글로벌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영업 담당자, 처방전, 환자, 경쟁자, 보험사, 법 규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케어해야 되는 문제였다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자라고 목표를 세우니까 이 사람들의 스테이크홀더들이 대학, 운동시설 제공자, 식료품점, 도시계획자, 지방당국, 기술회사, 지역사회 지도자, 레스토랑, 공익사업자, 사회서비스, 가족과 친구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을 얻어야 되는 대상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큰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도시의 문제,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안 걸리게 할 것인가를 집중했을 뿐인데, 왜 여기서 굉장히 큰 매출의 상승이 올라갔냐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앞다투어서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을 추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진심을 알아본 거죠. 이 사람들은 당뇨병을 해결하는 데 진심이구나. 이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그래서 기존에 썼던 영업비용을 60%를 줄였어요. 일반적으로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주고 했던 그 비용이 60%가 줄어들고, 자발적으로 의사들이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을 추천하고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장에서의 입찰에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공공시장은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다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노보 노디스크가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여기 걸 써줘야지, 효과도 좋잖아, 이런 식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세일즈 매니저들도 처음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이게 되겠어? 내가 이때까지 줬던 혜택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효과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스케티컬한 시각을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으로 혜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정적 수익까지 동시에 거둘 수가 있었다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성공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래서 크게 사업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작은 스케일로 작은 프로젝트를 한번 회사 내에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봤는데 워킹을 해? 그러면
빠르게 스케일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에서 테스트했던 이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멕시코, 휴스턴, 텐진, 상하이, 코펜하겐, 밴쿠버, 요하네스버그 같은 선진국도 있지만 개발도상국 쪽에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많은 지역사회의 당뇨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공유 드릴 건데 어떻게 목적을 바꾸느냐에 대한 또 하나 좋은 사례인데요. 파타고니아라는 그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들 많이들 아시는데 이제 최근에 이 파타고니아는 그 기업을 살릴 목적이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전문 상학과 수준으로 굉장히 산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산에 버려져 있는 수많은 이 폴대를 본 거죠. 거기 벽에다 박아서 암벽 등반하는데 그 쇠들이 다 박혀서 자연을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자연을 보호하자고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전 세계에 리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1970년대에 리사이클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고 모든 방식이 친환경적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옆쪽에 보시면 Do Not Buy This Jacket이라는 이 캠페인이 2011년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했던 광고예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건을 가장 많이 팔아야 될 때잖아요. 근데 이 광고를 합니다. 이 자켓을 사지 마십시오. 밑에 보면 한 벌의 옷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자연이 파괴되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옷이 찢어졌냐? 그럼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고쳐주겠다. 기워서 입어라. 고쳐서 입어라라는 캠페인을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기업은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패션 기업이 됐고요. 2022년에 이 이번 신화의 대표는 이 기업을 비영리 단체, 환경보호 단체에 모든 자신의 주식을 기부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제 지킨 거죠. 그래서 진정성 있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면 수많은 팬덤이 생긴다는 것을 또한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쭉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업이 돈을 벌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개념이 좀 다른 게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목적 자체를 공공의 선으로 두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 지역사회와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목표를 둔다면 거기에서 남다른 차별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 형태에서 보여드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호응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ESG적인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ESG에 대한 부분이 저절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EOM의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얼라이언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의 주제는 EOM을 통해서 내 사업장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전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남을 돕는 선택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던 사례가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나눔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또 부회장님께서 관통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서 얻는 열매의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사실은 앞뒤가 바뀐 것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뭐뭐 하는 신용하는 거랑 진짜로 그렇게 믿고 이 기업이 하는 거랑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해도 거의 빛의 속도로 알아채시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하는 척하는 그린워싱이라는 말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진정성을 갖고 기업을 운영한다면 그 본의가 충분히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창조의 원리가 적용된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에 좀 교착 상태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좀 우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희망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 공의의 원리는 지역사회 문제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공공의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책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연과 인류,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저희 집에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주차장에 그림을 걸어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만 보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아서 좋겠다 그래서 지하 3층에 이제 그림을 걸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차를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우리 거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제가 우리 집 거실이 왜 여기부터 시작하지? 우리 집이 엄청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좀 이득이 있을 거다,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53 지혜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지체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업장과 그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에 유익이 되시기를 바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유익의 것들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